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네요. 다항식. 이미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중1일 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2 때 다시 한번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왜 굳이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또 하느냐? 바로 중1과 중2에 등장하는 다항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중1일 때 등장한 다항식은 어떤 다항식이냐면 1차식이라고 하는 다항식이에요. 예를 들면 2x 빼기 4, 마이너스 3x, 5x 플러스 3 이와 같은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차식이라고 하고요. 이게 중1 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중2 때는 중1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 중2 때는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이 등장합니다. 즉 중1 때는 문자가 몇 개 사용됐어요? x라고 하는 문자 1개가 사용됐다면 중2 때 사용되는 다항식은 2x 더하기 3y 빼기 4 이런 거, 마이너스 a 더하기 5b 마이너스 3 이런 거. 차이점 금방 눈에 들어오시죠? 사용된 문자가 두 종류 이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3개는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2개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중2 때 등장하는 다항식이 뭐냐? 2차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자, 2차식의 예를 들어 드리면 x의 제곱, 또는 2x 제곱 마이너스 3, 3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x 더하기 2x 빼기 4, 이런 식이 등장한다고요. 차이점 보이시나요? 1차식, x제곱이 등장했네요. 다 2차식, 이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 2차식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중2 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는 이유는 중2 때 등장하는 다항식이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 그리고 2차식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항식에 대한 덧셈과 뺄셈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중1 때 배웠던 1차식의 덧셈과 뺄셈은 과연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덧셈. 간단한 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2x 더하기 3, 그다음 더하기 5x 빼기 7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2x입니다. 2x. 자, 이와 같은 1차식과 1차식의 덧셈 어떻게 중1 때 했으냐? 첫 번째, 괄호를 풉니다. 2x 더하기 3. 괄호를 풉니다. 5x 빼기 7. 괄호 앞에 플러스 덧셈으로 연결될 때는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 2x하고요. 동류항을 찾아보세요. 얼마입니까? 플러스 5x. 무순항을 찾는다고요? 동류항, 무순항, 동류항을 찾으셔야 돼요. 덧셈과 뺄셈의 핵심은 뭐냐? 바로 동류항입니다. 동류항이 뭐였습니까? 문자 부분이 같은 항. 문자 부분이 같은 항을 무슨 항이라고 한다? 동류항. 됐습니까? 자, 그래서 2x와 5x가 동류항, 그리고 3, 그리고 마이너스 7이 동류항.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동류항입니다. 그리고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방법은 문자는 계산하지 않고 앞에 있는 숫자끼리, 그리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2 더하기 5는 얼마? 7, 7x. 3 빼기 7은 얼마? 마이너스 4. 이게 덧셈입니다. 자, 뺄셈 역시나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5 빼기 2x 빼기 3 해볼게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괄호를 푸세요. x 더하기 5에서 괄호 앞에 뺄셈이 있네요. 주의할 사항입니다. 괄호 앞에 뺄셈이 있을 때는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씁니다. 즉 2x는 어떻게? 빼기 2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플러스 3.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괄호 안의 부호를 반대로.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x와 동류항은 마이너스 2x. 5랑 동류항은 플러스 3. 동류항끼리 묶으셨다면 동류항끼리 계산. x 앞에 있는 수는 얼마? 1. 1에서 2를 빼고요. 상수항은 5 더하기 3입니다. 1에서 2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은 안 쓰고요. 마이너스 x. 그리고 5 더하기 3 하시면 8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부터 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자, 첫 번째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첫 번째 덧셈부터 해볼게요. 자, 식을 잘 보시면 사용된 문자가 2개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덧셈 해봅니다. 똑같이 합니다. 어떻게? 첫 번째 괄호를 풀어요. 자, 괄호 앞에 덧셈이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괄호를 풀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항을 찾는다고요? 동류항. 무슨 항? 동류항. x항과 동류항은 무엇입니까? 2x고요. 플러스 5y와 동류항은 마이너스 6y.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해주면 계산하기 편리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x 묻고요. x 앞에 있는 숫자 얼마? 1 더하기 2. 자, y 묻고요. y 앞에 있는 숫자 얼마? 5 빼기 6. 자, 계산하겠습니다. 1 더하기는 얼마? 3x. 5에서 6 빼면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1은 안 씁니다. 그래서 3x 빼기 y가 이 식에 대한 덧셈의 결과네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뭘 한다고요? 괄호를 푼다. 괄호를 푼다. 두 번째 동류항끼리 뭐 한다? 동류항끼리 모은다. 세 번째 동류항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오케이. 마지막으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계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암산으로 생략할 수 있는 단계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지면 안 하셔도 되겠죠. 바로 이 상태에서 동류항 계산을 바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뺄셈 갑니다. 자,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뺄셈은 사용된 문자가 뭐랑 뭡니까? A와 B라는 거 차이점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뭘 한다고요? 괄호를 풀겠습니다. 괄호를. 자, 이때 주의사항 또 나왔네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 뺄셈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괄호 안에 있는 각 항의 부호를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부호를 반대로 한다라는 거. 무슨 말이냐? 플러스 양수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어떻게? 플러스로 해주시면 돼요. 5a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7b 어떻게 한다고요? 플러스 7b. 주의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동류항끼리 묶어볼까요? 마이너스 a 동류항은 마이너스 5a. 플러스 3b 동류항은 플러스 7b가 되는 겁니다. 됐죠? 동류항끼리 계산. a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 있죠. a 앞에 마이너스 5가 있네요. 자, b 앞에 3과 플러스 7이 있습니다. 계산해볼까요? 마이너스 1 빼기 5는 마이너스 6a. 3 더하기 7은 얼마입니까? 10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뺄셈. 한 가지만 주의합시다. 괄호를 풀 때 괄호 안에 어떻게 한다고?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부호를 반대로. 이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자가 2개 이상인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2차식 가볼까요? 2차식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2차식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2차식은 어떤 다항식이 있는데 다항식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얼마인 2인 이와 같은 다항식을 우리는 2차식 그럽니다. 너무나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간단히 풀어서 해볼게요. 자, 여기에 식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식의 항을 조사해 볼까요? 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2x제곱이 있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4가 x가 있고요. 세 번째 3이 있습니다. 즉 이거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각 항의 차수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의 차수란 어디를 보시면 되냐? 바로 문자 위에 적혀져 있는 이 조그만 숫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얘는 1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항의 차수는 얼마? 2. 이 항의 차수는 얼마? 1. 상수항의 차수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0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시겠죠? 즉 각 항의 차수를 조사할 때는 문자 위에 있는 이 수를 갖고 조사한다. 즉 차수란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의미합니다. x제곱은 x가 2번 곱해졌죠. x는 x가 1번 곱해졌죠. 이걸 우리는 문자의 차수라고 합니다. 이때
가장 큰 차수는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의 이름을 2차식 부르는 겁니다. 다항식의 차수 중에서 가장 큰 차수가 얼마인 거 2인 다항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2차식. 뭐라고 한다고요? 2차식. 즉 이 식은 이름이 두 개인 거야. 첫 번째 다항식, 두 번째 2차식.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식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겠다고요? 2차식으로 부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2차식의 덧셈부터 갑니다. 덧셈입니다. 잘 보시면 2차식 두 개 보이시나요? 이것에 덧셈을 한번 해보면 하는 방법은 똑같다. 제일 먼저 괄호를 풀겠습니다. 자, 괄호 앞에 덧셈이 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류항끼리 묶습니다. 3x제곱 동류항은 뭘까요? 2x제곱이겠죠. 4x 동류항 뭘까요? 마이너스 3x겠죠. 마이너스 9 동류항 뭘까요?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동류항끼리 계산할까요? 우리 이제 암산해 봅시다. 어머 선생, 아직 저는 암산이 안 되는데요. 해봅시다. 3 더하기 2는 얼마인가요? 5죠? 5x제곱. 4 빼기 3입니다. 얼마인가? 1이죠. 1은 안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9 더하기 1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괄호를 풀고 동류항끼리 정리,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것 지켜주시면 되는 거죠. 좋습니까? 자, 뺄셈 해보겠습니다. 뺄셈. 자, 2차식이 있고요. 2차식이 있는데 뭘로 연결되어 있다?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첫 번째 뭐 한다고요? 괄호를 풀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어떻게 합니까? 괄호 안에 부호를 반대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괄호 안에 부호를 반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5x제곱은 뭘로? 마이너스 5x제곱. 3x는 뭘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뭘로? 플러스 2. 반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동류항끼리 묶어보겠습니다. 6x제곱 동류항은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2x 동류항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동류항은 플러스 2 되겠죠. 자, 이제 마찬가지 우리 암산해볼까요? 6에서 5를 뺐습니다. 얼마입니까? 1 쓰지 않고 x제곱. 2에서 3을 뺐습니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쓰지 않고 x. 4에서 2 더했습니다. 얼마입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우리는 2차식의 뺄셈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뭘 할 거냐? 복잡한 다항식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잡해지냐? 괄호가 있으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괄호가 두 개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는 몇 개가 있습니까? 총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생기는 괄호. 무슨 괄호? 소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괄호. 무슨 괄호? 중괄호.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괄호. 무슨 괄호? 대괄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이와 같은 종류의 괄호가 나온다면 첫 번째 어떤 것부터 푼다? 작은 것부터 푼다. 소괄호 풀고 중괄호 풀고 대괄호 풀고. 됐습니까? 자, 이 순서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볼게요. 자, 이와 같은 다항식을 풀려면 괄호가 소괄호가 있고 중괄호가 있으니까 첫 번째 무슨 괄호를 풀겠다고요? 소괄호를 풀겠습니다. 즉 중괄호는 가만히 놔두고요. 소괄호를 풉니다. 소괄호 앞에 플러스 덧셈이 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괄호 안에 있는 항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두 번째 중괄호를 풀어야 되는데 이때 괄호 안에 있는 항이 무려 몇 개입니까? 5개나 있죠. 이때 괄호를 풀다가 자칫 잘못해서 부호를 거꾸로 쓸 수 있습니다. 즉 계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중괄호를 풀기 전에 뭘 하셔야 되냐?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시는 게 편리합니다. 편리하다는 말은 써줬으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주는 게 편리하다는 겁니다. 왜? 계산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동료항끼리 먼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마이너스 5x, x항은 하나니까 그대로 쓰시고요. 4y, 2y 계산하면 4 더하기 2가 6이니까 6y 되겠죠. 자, 그 다음 플러스 3, 플러스 6 얼마입니까? 플러스 9. 이렇게 해주면 항의 가로 안에 항이 5개에서 3개로 줄기 때문에 계산 실수가 좀 더 줄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중괄호 풀겠습니다.
그런데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 항의 부호를 반대로 어떻게? 반대로 마이너스 5x는 플러스 5x 6y는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마이너스 9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동류항 계산 2x랑 5x 더하면 얼마? 2 더하기 5는 7이니까 7x 그리고 나머지 항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입니다. 우리가 식을 쓰실 때는요, 어떻게 쓰는 게 좀 더 우리가 맞냐. 일단은 숫자만 있는 항, 상수항은 제일 뒤로 보내세요. 그리고 문자는 알파벳 순서로 더 빠른 것부터 먼저 쓰시고 그 다음 y를 나중에 쓰시고 그리고 상수항을 마지막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괄호를 일단 풀죠. 괄호를 풀고 무슨 항끼리 계산한다. 무슨 항끼리 간단히 한다. 무슨 항 무슨 항 무슨 항 무슨 항 무슨 항? 바로 동류항이죠. 동류항끼리 계산한다. 덧셈과 뺄셈의 핵심은 바로 무슨 항? 동류항입니다. 아시겠죠?